지금은 40대, 50대, 60대, 많게는 70, 80대까지 병원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좀 더 어려 보이기 위해 성형 수술을 하는데요. 중년 남성의 경우에서는 승진이나 또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해서 다시 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중년 성형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눈 위아래 이제 상안검, 하안검이라고 하는 이제 눈 성형이 많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에 탄력이 있고 떨어지기 때문에 주름 성형이 많이 있습니다. 주름 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는 보톡스 이제 필러도 괜찮지만 요즘 이제 실 리프팅도 있고요, 뭐 레이저도 있고 크게는 이제 클래시컬한 이제 페이스리프트 등으로 많이 이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40대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눈가가 제일 피부가 얇거든요. 이제 피부가 얇다 보니까 그쪽에서 웃으면 생기는 이제 잔주름들이, 눈가 주름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요. 이제 50대가 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눈에 피부가 덮이면서 자꾸 이제 이마를 치켜뜨게 되는 거죠. 자꾸 치켜뜨게 되니까 이마에도 주름이 점점 깊어지고 미간 사이도 이제 주름이 이제 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부 탄력을 잃어가면서 팔자도 이제 주름이 이제 깊어가는 거죠. 이제 60대가 들어서면 이런 전체적인 주름이 다 이제 깊어지는 거고요. 이제 특히나 60대 되면 저희가 이제 뼈도 점점 이제 더 작아지는 거고 뼈뿐만 아니라 뭐 근육, 지방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연부 조직들이 다 크기가 사이즈들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광대가 튀어나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나이 드셔서 갑자기 광대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이제 광대 위아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광대가 나와 보이는 거고요. 볼살이 푹 꺼져 보이니까 이제 왠지 피곤해 보이고 아파 보이기도 하시고 특히나 이제 뭐 치조골들 같은 것도 이제 흡수가 되니까 이제 입술이 말려 들어가서 입이 작아지고 입술이 오물오물해지면서 이제 입가에 잔주름도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게 60대 정도 이제 보여지는 증상이죠. 피부를 이제 세 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표피하고 진피, 피하 지방 이렇게 이제 세 층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진피하고 피하 지방이 이 피부의 주름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웃고 떠드는 이렇게 이제 근육에 때문에 생기는 표정주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 게 이런 자외선이나 외부적인 환경, 그 다음에 저절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기는 이 노화에 생기는 잔주름, 이 크게 주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주름이 생기는 그 큰 원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진피층에 있는 이런 조직들이 점점 탄력을 잃어가고 흡수가 돼서 점점 없어질수록 그 주름의 깊이는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뿌띠 성형이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주름을 채워주는 거죠. 필러라는 거는 이렇게 주름을 채워주면 그 만약에 예를 들어 팔자가 꺼져 있는데 그게 이제 필러를 쳐서 올라오게 되면 왠지 주름이 없고 평평해 보이는 이런 착각 증상을 이렇게 하고요. 눈가 미간에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 했을 때 보톡스를 놔주게 되면 주름이 펴져서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보톡스, 그러니까 주름을 피는 데는 보톡스라는 보토듐 톡신이라는 주사를 맞는 거고요. 팔자나 이런데 꺼진 부위는 필러는 이제 필링 채운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필러를 채워서 올려주는 이게 이제 필러인 거죠. 실 리프팅은 이제 실로 뜨는 이제 실로 하는 방법 리프팅인데요. 실도 되게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크게 제가 분류하면 1번은 이제 녹는 실, 안 녹는 실이 있는데 예전에는 녹는 실이 되게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그러니까 짧다 보면 그만큼 리프팅 효과가 되게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 역시도 안 녹는 실을 많이 썼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노화가 되다 보면 피부는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실은 똑같은 위치에 있다 보면 이게 위치를 자꾸 바꾸면서 뭔가가 문제가 될 확률이 있어서 지금은 안 녹는 실보다는 녹는 실을 가장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녹는 실도 종류가 되게 많아서 돌기가 아무것도 없는 매끈한 녹는 실이 있고 강한 돌기가 있는 실이 있고요. 돌기도 양쪽 방향으로 있는 게 있고 한 방향으로만 있는 게 있고 또 360도로 도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보면 이렇게 돌게 나와 있는 게 저게 실이거든요. 네. 저 실을 보면 이제 저렇게 한쪽 방향만 있는 게 있고 옆에 보면 양쪽 방향 있는 게 있고요. 그러네요. 예, 스파이럴에서 360도 도는 게 있습니다. 저 사진 보면 60일 경과했는데도 실제적으로 저렇게 실이 되게 많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실은 이제 PDO 쪽이라고 그래서 얘는 한 이제 6에서 8개월 정도 네. 몸 안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실들보다 훨씬 강력하게 지금 리프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프팅을 하는 정도는 지금 저분 사진을 딱 보시면 왼쪽 사진 보면 좀 칙칙해 보이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네. 오른쪽 사진 보면 환해졌어요. 환해졌어요. 저게 단지 메이크업 발이 아니라 어떤 피부가 이제 실이 들어가게 되면 실로 피부를 당기는 효과도 있지만 실 자체가 안에서 일종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네. 우리가 뭐 어디 골무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조금 다른 이제 의학적으로 좀 틀린 얘기인데요.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몸 안에서 콜라겐 섬유, 저희가 콜라겐 섬유, 뭐 엘라스틴 탄력 섬유들이 형성이 되고요. 또 새로운 혈관들이 형성이 되면서 피부를 점점 업을 시켜주고 피부를 재생을 시켜주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피부가 좀 맑아지는 경우까지 말해 주는 거죠. 실 리프팅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실만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실 리프팅을 하면서 보톡스나 필러, 레이저를 같이 컴바인 해주면야지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마는 다른 부위와 틀리 특히나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의 실 리프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마로 실 리프팅 하는 경우는 조금 더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머리 안쪽에서 한 3군데 정도 절개를 해서요. 네. 내시경이나 일반적인 수술을 이용해서 머리를 올리고 고정을 시키는 이런 방법. 그리고 전형적인 클래시컬한 거는 전체 절개를 하고 늘어진 피부를 자르고 올리는 클래시컬한 이마 거상술. 이 방법들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주름을 써서 저렇게 진하게 지금 선이 있는 경우는 보톡스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네. 저런 거는 거의 흉에 가까운 주름이기 때문에 필러를 채워주기도 하고요. 수술로 미간의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제거하는 수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잔주름들은 필러를 아주 옅게 해서 넣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피부 보톡스, 스킨 보톡스라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피부에 놔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리프팅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워낙 장비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 기계라든가 초음파 이용한 리프팅 기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늘 첫 번째는 스트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스트레스를 피하라 이런 얘기는 솔직히 저 의사지만 저 역시도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고요. 단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푸느냐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충분한 수면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피부에 가장 안 좋은 거는 일단은 흡연이에요. 그리고 흡연을 하니까 금연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음주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365일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줘야 되고요. 세안할 때 너무 세게 문지는 것도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개암에 얼굴을 파묻고 자면 탄력이 있을 20대는 괜찮은데 이제 한 3, 40 넘어가면 이미 그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압력을 주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주름이 펴지질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얼굴을 베개에 묶고 자는 습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루 이틀 쌓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그쪽에 반드시 깊은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피해줘야 될 습관이고요. 눈을 비비고 하는 것도 눈 피부는 되게 얇은 부위라서 비비는 것만으로도 눈 피부에는 되게 가장 안 좋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잡티라고 표현하는데 네. 뭐 이 색소도 보면 뭐 기미도 있고요, 아브놈이라는 것도 네. 있고 뭐 잡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티마다 레이저들이 반응한 종류마다 다 틀리게 돼요. 다르군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색소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구별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파장대의 레이저를 선택해서 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 보통 이제 기미라 그러면 기미는 보통 이제 기미는 이제 토닝 레이저로 너무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약하게 해서 해주는 게 좋고요. 때로는 강하게 하면 오히려 색소가 더 올라와서 치료 기간이 더 어렵게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 보통 연세가 됐을 때 많이 생기는 거는
검버섯이잖아요. 그렇죠. 검버섯은 이게 이제 노년기에 이게 나타난다고 해서 흔히 저승꽃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 말 자체가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만큼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건데요. 이 검버섯이 생각보다 제거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 얼굴에 검버섯만 제거가 되더라도 훨씬 더 젊어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검버섯이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 커지고 깊어져서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씩 생겼을 때 조금씩 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레이저가 있고요. 레이저 후에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비타민 C 같은 걸 주사를 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르는 크림들이 있고요. 먹는 약들이 또 기미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정도에 따라서 심하지 않을 때는 단순하게 레이저만으로도 좋아지시는데요. 좀 심할 때는 횟수를 많이 해서 이런 약들과 같이 복용을 해서 하는 것이 그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년이라 그러면 이제 인생의 반을 살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수명이 많이 늘므로써 그렇죠. 중년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중년 성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청춘 외모도 가꾸시면서 사회적으로도 좀 더 멋진 활동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